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세요. 단지소수 김어준입니다. 네, 각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소스를 주셨는데 이제야 겨우 세계 정치 부문 따위에서 1위를 했다는 사실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끄럽네요. 네, 종합 1위도 아니고 겨우 씨발 정치 부문 세계 1위. 근데 종합 1위 따지는 데는 없지 않아요? 종합 없어요. 1위도 있어요. 있어요? 네, 토탈 다운로드 1위인데 토탈에서는 몇 위예요? 아직도 저희가 한 세계 10몇 위권밖에 안 돼요, 아직. 그거밖에 안 돼요? 부끄러워. 네, 나는 꼼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 긴급 번개를 갖습니다. 시간은 8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는 서울 영등포 시장역 근방 영등포동 6가 133번지에 위치한 민주당사 신관 1층 회의실입니다. 정봉주 17대 의원의 대법원 선고 전 마지막 공식 모임입니다. 카페 회원은 물론 비회원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뒤풀이를 위한 회비는 2만 원입니다. 문의는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로.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10년간 비선거권 박탈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저 이명박이 당선되면 기업은 주저했던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닫았던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투자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명박 효과가 태풍이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정권 단의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이 대통령은 독서를 하며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오, 카카, 정말요? 어떤 책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법정 스님의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무소유를 책이 다를 정도로 읽었으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아곤 경쟁이 즐거운 나라 2권입니다. 에이, 구라치시네. 제 책을 추천합니다. 카카의 최대 관심사인 퇴임 이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정치서적이지만 여름에 어울립니다. 카카에게는 괴기 공포물이 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입하세요. 조국 현상을 말한다. 100명 이상의 그 기자들이 에리카 김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만 만났어요. 나비 부인. 그 누나도 저하고만 얘기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제가 기사를 썼더니 김태춘 씨한테 전화가 왔더니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대요. 그런가? 이분이 아무튼 부정수표 위반, 폭력, 폭행, 공갈, 사기, 거기에다가 입찰 방해, 풍채도 약간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친박이고 그리고 정가도 이렇게 많고 이런데 당신 이 돈으로 거기 갖다 준 거 아니냐, 여사님 드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말을 한동안 안 하시다가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 같아? 그러니까 네 그랬죠. 시사인 기자 주진우의 출입처는 성역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 구독문의는 서울 3700-3203에서 6.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빨 1. 곧 잡혀갈 이빨 1. 정봉주 전 의원. 좀 더 본인 소개해 주시고. 이빨 2. 주진우 현 기자. 네. 그리고 제작 김용민 전이 이렇게 많아. 다 전이야. 제공 딴지일보. 이빨 1. 오늘 좀 소개 시간 길게 드리겠어요? 아무래도 곧 잡혀가실 분이니까. 네. 제 소개하라고요? 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음 팬카페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17대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8월 18일 날 잡혀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우리 정봉주 전 의원 그 팬카페가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예. 회원이 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회원이 늘면 뭐해? 감옥 가는데. 감옥에서 팬 관리할 수 있나? 이게 이메일을 하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못하게 해야 돼, 정봉주 의원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메일 맨날 보낼 거 아니야?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좀 이따 본격적으로 하긴 하고. 주진우 기자 또 소개해줘야지 뭔가 하나. 주진우입니다. 참 건방지네. 그런가? 저한테 그 쏟아지는 관심 부끄럽고요. 없어. 쏟아지는 관심이. 자제해 주세요. 자제해 주세요. 저는 팬카페가 2개나 생겼어요. 2개. 자기 팬카페끼리 경쟁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보니까 전 쏟아지는 관심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저 팬카페 왔다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 사람들 떠나요. 떠나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좀 관심을 가져줄까 하고. 이게 정봉주인데 아까 소개하는데 노원 공릉 할 때 의기소침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아는 사람이 맞나 막 지금 감옥 갈 생각에 다소 의기소침해요. 나 떨고 있어.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 회장님들 저기 첫사랑 찾아주고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아니 사모님 미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안 하니까 그런 얘기는 그런 좀 부탁은 좀 자제해 주세요. 심부름 센터인 줄 아는 거지. 네. 완전히. 제가 또 그 세계 1위 했다기를 한번 봤더니 저희 뒤에 뭐 NBC, BBC 뭐 하찮은 방송 몇 개 있더라고요. 예. NPL. NPL이죠? 뭐 플래닛 머니 하는 네. 무척 유명한 방송이라고.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더니요. 우리는 라디오나 TV 이런 걸 직접 보잖아요. 근데 이미 한 4, 5년 전서부터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 본대요. 미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정치 사회 분야 1등이라고 하는 건 어느 분이 이런 그 글을 썼어요. 미국 아마 교민인 것 같은데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고 대한민국을 너무나 싫어하는 20대, 30대 유학생들이 수만 명의 꼼수다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꼼수다에서 정봉주 17대 의원의 역할 때문에 정치가 재밌어지고 투표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정봉주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우리 투표 안 할 거야. 세계 종합 1위가 마이클 샌더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 비디오 강연 있잖아요. 네. 우리 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로 승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란. 네, 정의란. 정이 이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초코파이의 정. 예. 정의란 무엇인가로 승부하시는 분이라서 저한테 너무 많은 소스를 주시니까 저희가 곧 이길 거라고 보고 종합 1위 하면 사식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해도 되나요? 제 소개해서. 예. 제가 그 누나 전문 기자 그거 아닌데 저 무거운 맞으면서 몰라. 아니야 무거운 기사 이건희 각하 누나만 조금 전공이고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거기 사실 그것만 공부했고요. 이건희 각하 누나 얘기 진짜 재밌는데. 그거 좀 아껴뒀다가 정봉주 의원 감옥 가면 감옥 가면 해요? 기념으로. 지금 다른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이 내가 감옥 가면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공릉동 월계동을. 아니 여기 꼼수 이 자리. 꼼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랬죠. 꼼수 그 자리는 절대 못 간다. 여기 내 전문 용어로 잔류사념. 그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 네? 잔류사념. 이 자리에는 정봉주의 잔류사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는 순간 당신은 가버린다 한 방에. 정봉주화 되는 겁니까? 정봉주 자랑만 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눈이 돌아가고. 그 정도 하면 거의 맞아 죽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깔때기를 대는 사람은 조용기 목사 빼고는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내내 제가 기사를 쓰려고 한 6개월 커피 마시다 터뜨릴 뻔했어. 6개월 넘게 순봉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기사를 쓰려고요. 근데 모든 논점과 모든 결론에 성금화 이런 얘기하세요. 얼마 전에 했는데 내가 깜짝 또 놀랐어요. 아직도 그러세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저기 요새 장로님들하고 좀 싸우시거든요. 돈 가지고. 그렇죠. 네. 돈 아니면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성대모사가 안 되는데 이해하세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로가 심해시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로가 되었다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쉬며 내게 흉악한 그물을 덮어 씌우는 사람들이 앉아서 나는 한번 둘이가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했는지 헌금 계산을 한번 해보자.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누가 많이 했냐로. 네. 만약 구속되시면 정 의원님은 조용기 목사나 각하 반열로 바로 가는 거예요? 네, 바로 가시는. 그래도 구속되기 싫어.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구속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팬카페 다나라고 하는 주부예요, 주부. 팬 관리 또 하신다. 주부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어제 그냥 오늘 방송 나가는 어제 대법원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한 것 같아요. 혼자서? 예, 혼자서. 주부가? 예, 1인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남편한테 피켓 시위를 가겠다 하니까 남편은 밤새 인터넷 검색을 해서 1인 시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1인 피켓 시위는 문제 될 만한 소지가 없다. 그러더니 새벽 5시에 부인을 태우고 대법원 앞에 내려줬는데 7시쯤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사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파주야, 파주. 남편이 데려다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켓 시위를 하는데 재밌어요, 그 과정이. 피켓 시위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나타나갖고 무전기로 찌지직 그러면서 새로운 시위자인가 그러면 저쪽에서 무전기에서 나온 거예요. 시위자인가? 새로운 시위자인가 이렇게 저쪽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적고 피켓 문구를 적고 피켓 사진을 찍어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8월 10일 날 피켓 시위할 때 좀 피켓을 예쁘게 만들자. 예쁘게 만들자. 그러더니 다시 오셔갖고 8월 18일까지 계속 시위를 할 것이냐 물었대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로 나온 거라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혼자 나온 거니까. 예, 혼자 나온 거니까. 그래서 또 다시 오더니 주민번호 앞 2자리만 알려달래요. 그래서 이 주부께서 74. 74를 뭐 하려고 하러 가? 말이야. 사귈라 그러나? 그러더니 마지막에 나타나갖고 정봉주 의원과는 무슨 사이냐? 무슨 사이? 그 아무 사이 아니고 팬카페 소속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피켓을 어떻게 들고 있냐면 신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번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이 한 얘기 아니에요? 네. 인용한 거죠, 박영선 의원이.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을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 외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BBK 정봉주 17대 의원. 이 꼼수 열심히 들은 분이에요. 피켓 읽혀주셔야지. 네. 공동 그거만 쓰면 돼. 알아 이제. 정의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에 감독이 정의를 요구합니다. 근데 나 감옥 보내지 말라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지. 근데 각하의 정의는 좀 다른데. 이렇게 마지막에 썼어요. 정봉주 위원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일개 시민이 뭐라고 선거운 날 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나갔던 것은 큰 강물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울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 그런데 뭘 해야 할지 갈피 잡을 수 없는 착잡함.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잠 좀 자러 가야겠습니다. 아니 이런 분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은 뭐해? 민주당. 이 씨발 민주당 뭐해 지금? 민주당 게시판 폭발됐어. 아니 그 읽지도 않나 봐 민주당. 뭐. 중요한 게 지도부에서 게시판 하나도 안 읽는 것 같아. 아 등신. 진짜 정말. 각하의 상생 정신 없었으면 민주당은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슨 뭐 하나 안 나오죠 지금 아무것도. 뭐 얘기나 언론에서 안 써줬겠죠. 언론에서. 그리고 이분이 아이디 닉네임이 다나라고 하는 분이에요. 다나. 훌륭한 분이에요. 아니 자기들 대신 지금 감옥 가나마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말. 그 팬카페 회원들이 참다 못해갖고 금요일 날 내일 저녁 7시에 민주당 그 1층 회의실에서 정봉주와 긴급 번개 특강 겸 긴급 번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모아서 한번 으쌰으쌰 하자. 특강을 한다고요? 그럼요. 그건 좀 잘못 생각하셨네. 좀 그러니까 나도 아니 근데 좀 깨름직하네. 제가 이게 40분밖에 시간 안 줬는데 40분쯤 주면 그 한 100여 명, 한 200여 명 올 것 같은데 그거 울음바다 만듭니다. 제가 조 모시기 목사님 수준 안 돼도 제 별명이 정치 부흥사거든요. 그래?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라. 내가 다 부흥시키겠다. 이거는 광고로도 우리 김영민 교수가 만드실 거죠? 예. 요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BBK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 다 결론 났어요. 다 민사는. 그러고 보니까 여기 BBK 관련해서 3명 무죄 받은 사람 둘이 있네. 셋 중에 둘이 여기 있네. 주진우 기자도 제가 무죄를 먼저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정봉주 의원도 민사에서는 무죄 나왔고 그다음에 BBK 수사팀 김경준 회유했다. 그 얘기했던 수사팀이 변호사를 고소했다. 거기도 무죄 나왔죠. 그렇죠. 네. 그거는 형사가 무죄가 나왔죠. 형사. 형사 무죄 나왔고. 김정술 변호사. 근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 가 있는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입니다. 형사. 그래서 징역 1년 1심에서 집행유예도 없이. 그렇죠.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받았고 2심도 그대로 넘어갔죠. 네. 2심도 그대로 1년이죠. 네, 그때 제가 신문을 봤더니 정 의원님이 한마디 하시더라. 2심에서는 꼼꼼히 따졌는데 예상과 달리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상당히 꼼꼼히 따졌는데 결론이 그때도 지나서 보니까 결론을 이미 내고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분위기가 2008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2008년이죠. 네,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1년 나온 전례가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돈 한 5천억 원 먹으면 실형 살리죠. 네. 실형 1년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말했다고 실형,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10년 이런 거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그리고 단 한 번도. 정 의원이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있는 얘기를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때 지능지수가 꾸며서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랑을 바빠가지고. 아니 지능지수 자체가 이런 아주 조각 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보좌관들이 적어서 주면 그러고 그냥 나머지처럼 방방방방 읽고.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거의 4년 가까이 계류됐죠. 그렇죠. 2심이 확정된 게 2008년 12월 12일이니까. 그렇죠. 횟수로 4년이죠. 횟수로 4년. 만 3년. 근데 갑자기 이게 잡혔어요. 왜냐면은 이게 넘어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거를 정권 후로 넘어간다. 그렇지. 유죄로 내려서 다시 원심 확정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심하고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원심 확정되면 이제 감옥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파기에서 되돌려 보내자니 또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 꼼수다를 들으셨어. 꼼수다를 들으셔가지고. 근데 꼼수에서 우리의 주장은 각하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 찬양, 그거밖에 한 게 더 있어요? 부족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각하를 찬양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혹은 쑥스러우셨던 거죠. 내 칭찬이 너무 심한데 좀 살살들 하지. 그렇게. 아니 그분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아버지라고 칭하신다면서 세계적으로. 어차피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번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다 가긴 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법관한테 유죄로 내려라 이런 오다는 못 가거든요, 요새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자를 만났어요.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전에 그 한EU FTA 관련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통일통상위원회였죠.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거기 홍정욱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홍정욱 의원이 강행처리 난 안 한다.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오늘 열린 외교 한EU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기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예산안 폭력국회 이후에 향후 어떤 경우에도 물리력을 동원한 일방적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동참할 경우에는 19대 국회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래서 이제 강행 처리하려다가 영 못했는데 그때 이제 각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육두 문자를 날리면서 홍정욱 의원에게 아주 그냥 거친 소리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자로부터 들었는데 막 그 기자한테 근데 대법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그거는 대법관은 동등한 수준이에요. 그래도 국회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애로 본 거지. 애로 본 거고. 애로상 맞네. 제가 그래서 그 기자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각하가 어떻게 그럴 뿐이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어쨌든 파기환송이냐 원심 확정이냐. 원심 확정이면 징역 1년, 집행유예 없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지시한 사람 찾아내야지 뭐.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파기환송인데 전부 파기환송은 아닐 것 같고 한두 개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가지고 또 4년 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파기환송이 되면은 뭐 네 개 중에 이제 하나라든지 두 개. 그렇죠. 파기환송이 되면은 내년 총선 출마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계류 중이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뭐 저기 어깨 위에 돌덩이는 그냥 업고 가는 건데. 대신 우리가 낙선 운동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해요. 방송에서 계속해서 정봉주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인생을 좀 평탄하게 살고 싶어 나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약에 되면 말이죠. 감옥 가시면 나와서 중국집 하세요. 중국집 하다 망했으니까 다른 걸로 해야 돼. 근데 이제 어제 그 첫날 이제 통지서를 받고 사실 이게 감옥 갈 생각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사자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감옥 가면 또 술도 못 먹으니까 이제 술을 끊었어요, 바로. 하루 전에 끊어와야 무슨 소리 있다고. 살짝 적응해야 되니까 끊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국회의원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뭐 느닷없이 된 거거든요. 그 탄핵 열풍 타고 탄돌이네, 탄돌이. 탄돌인데 이제 그 탄돌인데도 기가 막힌 그 반전 드라마를 쓰면서 이제 됐단 말이에요. 뭐 그건 이제 복잡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힌 자기한테 막히는. 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때 선호 투표인데 1차에서 3등, 2차에서 공동 1등, 3차에서 1등 해갖고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1차에서 2등 한 사람이 3명. 1차에서 3등 한 사람 후보가 된 게 제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가장 럭키맨이라고도, 근데 이제 어쨌든, 때문에 그랬다고 올라오죠. 오늘 깔때기가 조금 약해. 그러니까. 왜냐면 정신이 약간 혼란해. 뒤에 빗깔때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빗깔때기까지 한번 가보세요, 빨리 그럼.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떨어졌는데도 또 한동안 이제 SBS 라디오에 뭐 전원책 변호사하고 한 6개월 동안 토론을 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다 이제 우리 김원준 총수하고 한겨레 신문 한이TV PSI 하는데 그때부터 다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느닷없이 꼼수로 전 세계 1위 방송까지 되면서 아주 사람들이 빅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요. 근데 또 이 재판 일정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늘이 나를 세상으로 자꾸만 끌어내는구나. 나의 쓰임새가 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라는 게 끝이에요. 너무 약해. 난 또 대선 출마 선언할 줄 알았지. 오늘은 조금 약하게. 만약에 파기환송되면 말이죠. 저희 한 9월 한 말이나 10월께에 저희가 토크 콘서트 그거 꼭 해야 돼. 그때 떡 돌립니다. 정봉주 전 의원 돈으로 떡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 셋이 정봉주 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 못하도록 반드시 막습니다. 네. 혹은 떡 돌리는 순간 아웃입니다. 걱정 마세요. 혹은 대구로 몰래 출마시킵니다. 그리고 맞아. 저희가 티셔츠도 네. 하도 뭘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티셔츠를 하나 디자인했어요. 보셨어요 혹시 디자인? 못 봤죠. 못 보셨구나. 네. 죽입니다. 꼼수 했어요? 꼼수 4사람의 커리케처를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커리케처를 만들어줬어요. 아니 우리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도 티가 나왔거든요. 진짜 그만하고 이제 그걸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살짝 끝에 예고한 영포 빌딩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 다음 주에 해야지. 아니 얼른 해요. 아니 안 돼요. 오늘 하면 안 돼요. 오늘 안 돼요. 뭐 판결물 다 썼는데 이미 구속시켜버려 판결물에 영향이 없는데 너무 극적으로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때 방송 못하고 법정 구속되면 어떡하시려고? 언제 8월 18일 날이요? 네, 바로. 방송은 한다니까. 튀어갖고 전화로라도 방송을 하고 가야지. 8월 18일 날 아침에 절대 집에 있지 말자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합니다. 근데 여기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누구요? 여기요? 우리가 신고할 거야. 걱정 마세요.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줄 거야. 경찰한테.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이 역사에 남을 헌정사상 최초로 이 선거법 위반으로 1년 보내는 거 양심상 못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법관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봐요 저는. 각하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까지 버리는 대법관이 있느냐 저는 그렇죠. 아닐 거라고. 저는 이제 제일 큰 걱정은 만약에 그 구속이 되면 이게 열심히 치료해갖고 머리털이 다 났는데 안에 들어가서 털약을 못 먹으면 머리가 다 빠져갖고 석방 될 때 사람들이 머리가 훌러덩 벗겨졌고 나오면 정봉주 오늘 어디 가고 아버님이 나오셨나요? 사식에다가 가루를 만들어서 넣어드릴게 나. 제가 만약에 들어가셔서 탈모에 문제가 있으면 각하가 머리 심은 김모균 거기에서 심어드릴게요. 그 모자가 털 모자는 아니고. 아니 김모 아무개균. 네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가 쏠게요. 그리고 말이죠. 1년 후면은 이 기술이 더 발달해 생착률이 더 높아집니다. 생착률이 100개 씬을 심으면 120개 나와. 김모 선생한테 제가 생착률 얘기 듣고 직접 또 취재했잖아요. 궁금해서. 분명히 50% 정도인데 가라다. 95%까지 갔다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되면 95% 가능하답니다. 수술 잘 되면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정유현의 깊이를 조금 느꼈어요. 털의 깊이를. 영포 빌딩 디테일 나오면 우리 주진우 기자 꼬랑지 내립니다. 그럼 오늘은 그 사소한 것들 해보자. 댓글 부대. 요거 왜냐면은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요.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꼼수를 부린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꼼꼼할 뿐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 모두 알고 있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란 걸. 나는 꼼꼼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 부대 말이죠. 요즘 포탈에 보면 댓글 부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죠. 네, 상주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도 총선, 대선 되면은 다 정당에서 조직적인 댓글 부대 돌렸어요. 그때도. 네네. 돌렸죠.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 다 돌렸는데 한나라당이 더 조직적으로 했죠. 그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는 한 선수급으로 한 10명, 20명 직할합니다. 중앙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선거가 되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외곽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소위 이제 선거 떡고물 먹으려고 하는 외곽 단체들이 우르르 생기고 거기서 알바들이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에서 박스로 돈 집어줘 영수증 안 주고 이거 다 했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이런 거 이제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죠. 인터넷 단지일보가 최초의 매체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지켜봐왔어요. 댓글 부대 역사. 그런데 지난 2009년 선거 때가 아닌데 댓글 부대가 나타난 걸 감지했어. 우리도 게시판 보면 딱 알거든요. 댓글 부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디도 달라요. 아이디도 다르고 이상한 글씨의 조합이나 숫자 조합 이런 거 많고 아이디도 다 다른데
그리고 똑같은 글 계속 올리고 얘네들도 등급이 있거든. 조장들은 그래도 논리도 좀 만들어내요. 논리도 좀 만들어내는데 그 밑에 알바들은 그냥 하루 몇 개 숫자로 해서 돈 받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딱 보면 알아. 근데 조직이야. 규모가 이것은.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했죠. 한나라당에 이 우리의 점조직도를 연락을 해가지고 야 니네 댓글 돌리냐? 그랬더니 안 돌린대.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 2009년에 어떤 사안 때문에 사태나 촛불 때 이후부터 2009년이면 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그러니까 촛불은 2008년이고. 2008년 이후부터예요. 참. 촛불 만렵에 그렇죠. 그때 저하고 얘기한 게 그때예요. 2008년. 2008년 촛불 지나고. 촛불 지나고 2008년 촛불 지나고 나서 갑자기 댓글부터 확 등장해서 확 등장했는데 그래서 이 규모가 조직인데 이 정도면 정당에 돌리는 규모인데 생각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끈앞풀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안 돌린다고. 그래서 야 이거 정당이 아니면 이 정도 규모로 못 돌리는 건데 성호기관도 아닌데 니네 왜 돌리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이 조직원들을 점조직원들을 풀 가동하여 파악했더니 골 때리는 정보가 있어요. 골 때리는 정보가. 정말로 골 때린 뭐냐면 이 댓글 부대를 바로 각하가 돌리신다 하는 직접 각하가 돌리신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선 우리 각하께서는 이 청와대 내부에 온라인 관리팀을 두셨어요. 그건 아시죠? 네네. 네, 다 두셨어요. 그래서 각하께서는 이 댓글을 달린 걸 보시고 친히 그 팀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그거 댓글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달라? 웃겨. 정말 아니. 진짜로요. 근데 그게 섬세할. 정말 꼼꼼하시고 섬세한 분이에요. 세심함. 그리고 그 말단 행정관들이 있는 방에 직접 내려오시는 이 소박함. 자애로움. 그것도 그분들이 그 일당을 못 받을까봐. 넓고 깊은 마음씀. 그리고 그 시민들이 쓴 댓글 하나도 세심하게 보시는 이 소통. 그렇지. 그러니까 호연지기와 그런 자애로움. 아주 디테일을 같이 갖고 있어서 대통령이 됐나 봐요. 완벽한 분이죠. 완벽한 분. 아니, 대통령이 아니죠. 각하죠. 각하.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만 마시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원래 이제 각하 정도 되면 이게 홍보수석 정도 불러가지고 온라인은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이 정도 하시면 되는데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직접. 말단 행정관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 그거 댓글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달았어? 그러니까 행정관들이 감동을 먹었겠네요. 감동 먹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주셨죠. 그 행정관들을 통해. 누군지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없어요 세상에. 국민의 개심을 하나하나까지 챙기시는 세심함. 네. 신비로운 소통 능력. 청와대를 댓글 부대화하는 이 IT 대통령인 거죠. 네. 이것은 제가 당시에 확실히 들은 이야기고 지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점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 대통령 각하께서 그런 소통 정신도 뛰어나지만 사실은 자판을 잘 못 두들겨서 본인이 달고 싶은데 그래갖고 나 자판 못 치니까 네가 좀 대신 쳐줘라 이런 뜻도 좀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근데 이 댓글 부대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 내부에서만 돌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전 네티즌을 상대해. 한계가 있으니까 외곽 조직이 생겨요. 외곽 조직. 그러니까 외곽 조직이 생기면서 그때 댓글 혹은 데모, 성명, 기자회견, 광고 전부 다 하는 그런 소위 보수단체를 이용하는 그런 전방위 선전전을 펼치죠. 예를 들면 동남권 신공항 백좌 이럴 때 그때 바른민주개혁시민위원회인가 뭔가 거기에 윤 의장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양심선언도 한번 했잖아요. 자기가 돈 받고 했다고. 여론조작 행동대장이었다고.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 지시 받고 돈은 경제단체로부터 받고. 그래가지고 돌렸죠. 근데 댓글에 특화된 조직도 있어요. 이런 범용 조직 말고 댓글에 특화된 조직도 따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인데 그 댓글 예를 들어서 이클린 연대였던가 제목이
본격적인 댓글 부대가 탄생합니다. 청와대 행정망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사실 뒤져보면 IP도 나올 수 있잖아요. 바람직한 인터넷 댓글 달기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클린 연대인가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과거의 댓글 부대가 음지에 일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각각께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 댓글 부대를 양지를 끌어내야 되겠다. 자유로움 다시 한번 발휘하시죠. 근데 이 댓글 이게 진짜 진화인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알바를 모읍니다. 보통 댓글 알바들은 아름아름으로 모은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모아요. 왜냐면은 그 공식적으로 모으고 봉사활동 증명서를 줘요. 학생들한테. 댓글 달고요? 댓글 달고 났어. 졸라 창의적이야. 댓글 다는 노고를 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알바비를 줘야 되니까 방통위 지원금을 땡겨와요. 그리고 행안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아요. 몇 천만 원. 누가 그 제보인지 상당히 상세하고 디테일을 저 정도면 이제 우리가 또 이 그 정치권을 한눈에 보는 제 입장에서는 감각이 타고오는데요. 정확한 정보예요. 정확한 정보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 저 아니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저 삼선원들한테 얘기해봐요. 입 벌리고 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 각에서 열이 좀 받으신 거죠. 열이 좀 받아가지고 청와대 내에 시민사회 수석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댓글 달다가 말단 행정관을 불러놓고 방에서 달다가 직접 댓글 지시하다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상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시 조직을 만들려니까 음지에서 일하면은 돈 대주고 복잡하잖아요. 네. 공식 조직으로 시민단체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발족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알바도 아예 공식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거죠. 증명서. 그럼 학점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양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방통이나 행안부 지원금 땡겨올 수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봉사활동으로 단 댓글의 내용이 뭔지 문구가 뭔지 참 궁금해지네요. 그거 까면요 전부 다 각하 찬양이에요. 각하에 감동 강화된 사람들이니까 각하 찬양 그다음에 뭐 야당을 비난한다든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10월 11월에는 제가 그 내용을 심층 취재해서 좋습니다. 근데 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댓글 부대화를 최초로 이룩하신 청와대 댓글 부대는 시사인의 그 카버 스토리 감이죠. 그리고 댓글 부대 시민단체화 이룩하셨죠. 각하는 보면요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숨겨진 아들만 하나 나오면 참 다 이룬 겁니다. 왜 웃어? 나 잡혀가요. 왜 웃어? 아니 이거 사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LA인가요? 그 썬데이 저널인가요? 그 미국?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뭐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 근데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아마 국내에서 이게 취재가 돼야 되겠죠.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데려오지. 아니 근데 이제 누구 하나 데려올 거야. 눈 쫙 찢어진 애를 누구를 하나 데려올 거니까. 아니 콘서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데리고 올 때 우리들 없을 때 데리고 와. 우리도 없을 때. 우리들 없을 때. 아니 나는 정 의원님이 다 시켰다. 그렇게.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댓글 부대 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네. 그때 이제 댓글 부대뿐만 아니라 보수 단체 돌리는 건 당연했던 거고. 네. 댓글 부대를 양성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진짜. 10만 양병설 그 이후로는 각하가 최초야. 근데 이제 각하가 여기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른바 이제 SNS가 활성화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글을 쓰고 댓글만 붙이는 이 시대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트윗과 페이스북이 나왔는데 거기는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안 되죠. 거긴 지금 대응을 못 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언제 각하를 아련할 기회가 있으면 알려줘야겠어. SNS하고 트윗과 페이스북 어떻게 해라. 댓글 알바들에게 봉사활동 증명서를 준다는 거예요. 진짜 창의적이에요. 정말 세심하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제 한동안 아고라 안 들어가다가 최근에 그저께서부터 정봉주 의원 청원 서명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고라를 들어가 봤죠. 3, 4년, 4, 5년 전 분위기하고 완전 틀리게 아고라가 각하를 찬양하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다 꼼수를 듣나? 그랬더니 그게 댓글 부대로 이미 점령당한 지 오래됐더라고요.
네이버가 확실히 먼저 점령이 됐고 네. 네이버는 저 댓글 반응 방식 더 바꿨잖아요. 그거 다 오다 떨어진 거거든요. 위에서 계속 전화해 네. 포탈에다가 그거 다 비밀로 될 줄 알았나 보지. 비밀은 없고요 세상에. 그렇죠. 다 밝혀지게 댓글은 됐습니다. 가능하지만 요즘 댓글들 잘 안 보잖아. SNS, 트윗과 페이스북으로 쫙 퍼지는데 달 수가 없는 거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인천공항 얘기 듣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시킨 이유를 알겠다. 그렇죠. 매출이 분산되니까. 각각께서 인천공항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못 본 지점을 인천공항을 매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스카우트해야 되겠네. 가게가 하나 더 생겨갖고 나뉘어. 그러니까 동남권 신공항은 하면 매출이 분산되는구나. 이 댓글 부대 이거 진짜 파면 진짜 재밌는 이거 사소한 그렇죠. 쏠쏠한 재미가 각하의 세심함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요거는 나머지 디테일은 주진우 기자가 기사로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로 보여드릴 것이고. 오늘도 할 얘기 많아요. 오늘 저기 잡혀가기 전에 좀 그러니까 영포 하나 터뜨리고 왜냐면은 영포는 안 돼요 오늘. 아니 그날 그 방송 못 하실 수도 있잖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전화로라도 할 테니까. 그래도 얼른 해요 그냥. 바로 잡혀갈 수도 있어 거기서. 아니에요. 우리 이거 많이들 얘기하니까 자원외교 허상. 자원외교. 네, 그러면 내가 얘기죠. 자원외교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원외교. 각하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컴온! 나는 꼼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저는 할 수 있다는 의지, 하면 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주를 위해서 아부다비로 날아간 이명박 대통령이 곧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이번 공사 수주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장에 대통령이 최근에 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원전의 발전 시설의 수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수주전의 양상을 열세에서 우세로 바꿨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내세워 끈질기게 설득하고 진정성으로 마음을 움직인 것이 성사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됐답니다. 이번 원전 수주는 NF 소나타 100만 대, 30만 톤급 이상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한꺼번에 수출한 것과 같은 규모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원전 수주 금액의 절반가량인 90억 달러에서 최대 110억 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8년에 달합니다. 이해훈 한나라당 의원. 여태까지 했던 거 모두 합한 것보다 5배가 넘는 금액을 앞으로 이 UAE 원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정부가 국민하고 의논 없이 정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죠. 가장 최근에 각하께서 크게 한 건 하신 것은 이제 UAE 원전 수주죠. 네, 원전 수주하시면서 원유 채굴권 확보했다. 요건이 큽니다. UAE 원전 수주하면서 이제 우리 수출은행이 이제 돈 대주고 지어준다. 이건 많이 알려졌는데 그거 말고 그 각하가 일본 원전 사고 났을 때 UAE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뿅 비행기 타고. 그렇죠. 그러면서 10억 원유를 확보했다. 10억 배럴 원유를 확보했다고 방송 중단하고 기자회견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원유 확보 MOU 체결했다. 네. 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이게 MOU라는 게 애매해요, 그게. 그래서 메모란덤 오브 언더스탠딩.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했고 앞으로 잘해보자. 양해각서. 이거 법적 구속력 전혀 없습니다. 이거 써놓고 본계약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MOU 체결 하나 하러 대통령이 다른 나라 날아가는 법은 없어요.
대통령이 다른 일로 갔다가 패키지로 체결하고 오는 거지 MOU 하나 체결하러 가는 경우는 우리 역사상 최초일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주무부처에서 가죠. 주무부처에서. 주무부처는 과장급 가는 네, 거죠. 과장급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골 때리는 게 이제 M 실장이 아니라 이제 M 과장이 날아간 거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더 골 때리는 건 MOU 체결 사진이 있어요. 체결 사진. 그 사진이 언론에 일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각하가 사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이 양반이 UAE 그쪽 부처에 관료하고 둘이 앉아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각하는 뒤에서 자유롭게 지켜보셔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했다가 아니라 체결을 지켜봤다고 나와야 돼요. 체결을 지켜봤다고 지켜보신 분이야. 우리 각하 사진에 증거 사진 한번 뒤져보세요. 뒤져보시면 각하는 뒤에 있고 왜냐하면 MOU를 대통령이 사인하지 않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갔어요. 텔레비 나오려고 본인이 확보한 걸로 텔레비 나오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최소 10억 배럴 이상 유전 참여했고 한국의 확보한 유전 중에 단일 유전으로 가장 크다. 네, 그렇게 표현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중동 짝짝 흡입해주죠. 비대들 등장해가지고 쾌거 뭐 근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MOU로 확보라는 말을 쓰는 게 자체가 불화죠. MOU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내용을 보면 더 골 때려요. 실제 그 내용을 보면 UAE가 이제 지금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 거기다가 파이프 받고 있는 석유 메이저 업체하고 2014년에 계약 연장을 하는데 그 계약 연장이 깨지면 걔네가 안 한다고 하면 한국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안 하면 우리가 그때 협상에 참여해서 응모권을 받는 거죠. 응모권. 네. 그 협상이 깨질 가능성이 우리가 로또를 맞히는 것만큼 그렇죠.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을 로또를 겁니다. 사면 로또 10억 당첨됐다고 발표를 하시는 로또 사놓고 그렇죠. 네. 그런 호연지기를 지금 발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UAE 보면 이게 그 정말 내용이 기가 막힌 게 일단 그 10억 배럴 이상 되는 광구에 대한 조강권. 네. 그러니까 이 조강권이 생산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래 73개 유전 중에 조강 그 10억 배럴 넘는 게 6개입니다. UAE에. 그래서 조강권을 참여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런데 지금 지적했듯이 거기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계약을 안 할 경우. 그렇죠. 안 할 경우인데. 안 할 경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근데 그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원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메이저들이 엑슨모빌, 쉘. 그렇죠. 토탈 뭐 BP. 이런 데요. BP. 예. 그래서 제가 영국, 프랑스, 미국 완전 이 회사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네. 1위가 엑슨모빌인데 2009년도에 매출이 310조예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국가 예산하고. 그다음에 세계 2위가 BP인데 비욘드 페트롤리엄 그러니까 석유를 넘어서 뭔가 한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고 불렀던 거죠. 영국 회사죠. 네. 여기는 매출이 2009년 매출이 246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매출보다도 거의 국가 예산하고 비슷한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회사들입니다. 여기가 그만두면 석유공사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석유공사는 참고로 원유개발 업체에서 순위 77위예요. 네.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죠. 아니 그리고 얘네들이 수십 년간 뽑아내고 있다가 그렇죠. 계약을 그만둘 이유가 없죠. 석유 펑펑 나오는데 미쳤다고 관두냐고요. 미쳤다고. 왜? 만약에 안 하면 가격이 안 맞다던가 석유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엑센이 지금 제일 큰데 그 유전 지분 60%를 UAE가 가지고 다 있는 갖고 거예요. 있죠. 네, 개발한 거에 60% UAE로 다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MOU 하나 달랑 쓰고 이제 그걸 다 먹는다는 거거든.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외신을 보면 이 엑슨이 지금 가장 크고 그다음 라이벌이 쉘인데 얘네는 라이벌을 다 떨궈내고 엑슨이 다 먹으려고 그래요. 엑슨이. 그 쉘이 UAE에 진출한 게 19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7, 80년간 거래를 해온대요. 가서 MOU 한 장 쓰고
MOU 체결을 구경하고 오시는 카카하고는 거래 기간 자체가 달라요. 얘네들은.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가 안 한다고 한들 그 다음을 노리는 업체가 없느냐. 그렇죠. 또 있습니다. 성공산 77회니까요. 또 그 유명한 업체 중에 하나 오스트리아의 OMB라고 있어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 회사인데. OMB야, OMB. 예. OMB. 아, OMB. 아, 여긴가? 근데 V야. 여기는 OMV. V야. 근데 이 골 때리는 게 이 다음을 노리는 애가 이 회사인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또 UAE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UAE 노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UAE가 들러리가 많이 쓸수록 걔네들한테 좋은 조건을 끌어낼 거 아닙니까? UAE도 상대하는 업체가 지금 그 매출 규모가 한 국가의 매출 규모라는 걸 안단 말이죠. 네. 대단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런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 끼고 있어 유리한 계약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확보했다. 더 웃긴 건 진짜 웃긴 건 이거예요. 그때 그날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김정관. 네. 그 양반이 브리핑을 해. 원래는 이 에너지 주무부서가 여기인데 얘네가 가서 사인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 그 양반이 이름 이제 이상한 게 미래기획위원장이 그 맞는 거예요? 미래기획위원회? 원래 기획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획위원회 하면 되지 왜 미래기획위원회지? 폼이 나잖아요. 폼이. 과거 기획위원회도 있나요? 폼이 나잖아. 좋은 단어는 막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양반들은 이제 한국에 있었거든요. 네. 기자들이 물어봤어. 에너지 자원실장.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 MOU 체결 했다니까. 근데 브리핑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사실대로 말해버린 거지. 자기들은 설마 각각해서 그런 큰 호연지기를 발휘하실 줄 모르고 뭐라고 답했냐면은, MOU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안 올 수 있다. 너무 사실대로.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기존 업체 메이저들이, UAE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당연히 그 업체와 재계약을 한다. 답을 해버렸어. 각하 호연지기의 픽 엿을 들인 거야. 픽 엿을. 그래가지고 사실이 밝혀져 버렸네. 네. 근데 이 기자들이 나쁜 거예요. 이 기자들이 그럼 다소 특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사는 조그맣게 나왔어. 아니 그리고 오후에 또 말을 바꿔요. 말을 바꾸죠. 예. 네. 왜냐하면은 각각에서 그렇게 호연지기를 발휘하셨다는 거를 뒤늦게 알고. 얘기를 바꾸죠. 원래는 사실대로 얘기하다가. 기자들이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마구 흘러갈 수는 없는데 좀 너무 심각합니다. 이 가장 최근의 자원 외교와 관련한 각하의 각하의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원 외교는 많이 씁니다. 저기 첫 번째 자원 외교 얘기하는데 자원 외교를 이렇게 들여다봐서 제가 그쪽에 가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는데 자원 외교는 거의 자위 외교라고 생각하고요. 마일리지 적립 이상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일리지 적립. 아까 MOU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각하께서 MOU를 첫 번째 각하가 가장 힘이 셌을 때가 대통령이 되고보다 당선되고 인수위에 계실 때 가장 힘이 센데. 그렇죠. 그때 첫 번째 MOU가 있었습니다.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 바르자니 뭘 바르자니 네.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라크에 있는 자치정부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데인데 이라크 정부하고 좀 안 좋습니다. 수니 시아 얘기하고 터키에도 와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데 자세히 생각하기 싫으면 그런 중국의 신장 위구르나 티벳 네이몽구 자치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족 후이족 이런 애들이 하는 그 자치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008년 2월 15일 날 MOU를 체결합니다.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하고 해서 그때 한국 석유공사 또 나옵니다. 이놈들.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요. 삼성물산, 쌍용건설, 한국 컨소시엄이 쿠르드 광구 4개를 탐사하는 MOU를 맺습니다. 이곳의 원유 매장량은 10억에서 20억 배럴이고 한국이 1년에서 2년 동안 소비할 정도라고 뻥 터뜨립니다. 그때 우리는 윤진식 경쟁력 강화 특위 부위원장, 하찬호, 그다음에 유익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 이라크 정부는 무시하고 쿠르드 자치정부하고만 그냥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이었고요. 여기에서 오는 석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아니죠. MOU는. MOU입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간 산업을 위해서 SK 등등에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라크에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크루드 자치족하고 계약 맺은 것 때문에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일체 이라크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네. 근데 요거를 그 주선한 사람이 최규선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네.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대통령 아들 게이트. 용돈 줘가지고 네. 게이트로 이제 갔던 분인데 이 양반이 주선을 했어요. 그때 보도가 좀 나왔었죠? 보도가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뭐 스티븐 솔라즈 미 전 하원의원,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명예교수, 그 다음에 뭐 제프리 존스,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처음 했는데 이거 완전 구라입니다. 근데 구라인지 각하께서도 아셨을 거예요. 아이고, 당연히 알지. 네. 기업에서 MOU 체결했다고 본계약 되나요? 네. 그런데 확보라고 해버리는 거지 그냥. 그렇죠. 확보라고. 로또 사면 1등 당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분이죠. 근데 근데 요 분이 UI 에너지라고 이 UI 에너지가 그 크루드족에서 아까 4개 강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때 어디까지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최규선. 네, 최규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운 회사는 감옥에서 세웠어요. 감옥에서 세우고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도에 나왔어요.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 아니, 하는데 감옥에서 이메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던데 그 허가 받으면서 자꾸 감옥 간다고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두둔하지 마세요. 근데 이 최규선 이 양반이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이게 감옥에 갔었는데 그때 대통령 아들들한테 돈 주고 용돈 주고 이 사람들 앞장서 가지고 사기쳤다고 했는데 감옥에 가면 공수 녹화 중입니다. 네, DJ 주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박지원 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갔었는데 최규선 씨가 많이 두들겨 맞았죠. 지나가다가 교도관한테도 한 대씩 맞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귀퉁이가 퉁퉁 버가지고 그래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대요. 이거는 그 빵잡이 동료의 증언입니다. 최규선이 어떻게 최규선 씨는 마이클 잭슨하고요. 알왈리 좀 그렇습니다. 사우디 왕자를 이렇게 모셔온 사람인데 저기 동계 사람들은 알왈리 이 양반 발음을 못 해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을 모시고 온 사람은 분명히 최규선 씨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마이클 잭슨을 어떻게 데려왔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자기가 마이클 잭슨을 데려오고 미국에 갔대요. 갔는데 안 만나주더래요. 키도 작고 뭐 동양에서 왔는데 누가 만나주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애를 좋아한다니까 애를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2명이 가서 이렇게 그 네버랜드인가요? 네. 그 마이클 잭슨 집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애를 앞전태고 세워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서 있었더니 마이클 잭슨이 갔다 와가지고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자 마이클 잭슨 생일날 한국 사물놀이패 어린이 사물놀이패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깽가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하고 친해져서 자기는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체인점을 하나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이 감방에서 한 게 마이클 잭슨을 한국으로 모셔온 DJ 97년 대선이었나요? 네. 그때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와서 DJ와 비빔밥을 먹은 비화는 색동옷을 입은 한국 어린이들이 맞습니다. 그게 작품이었군요. 네, 그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회사 하나 만든 게 이건데, 각하가 딱 그거를 데려다가 MOU를 체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애매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준 차장이 이제 이때쯤 나와야 되는데 차관이 나와야 되는데 정봉주 의원이 거기 가기 전에 카메론 다이아몬드 관광 그건 안 하셨죠? 그거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버마 전에 카메론 순서대로 해 순서대로. 네. 아니 근데 거기 카메론 넘어가기 전에 UAE를 몇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UAE에서 이제 우리 각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자주개발률을 4.7%에서 15%로 끌어올렸다 그랬어요. 네. 자주개발률을. 이미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데. 이미 끌어올렸다 그래서 어떻게 끌어올렸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UAE 맺은 곳에서 약 한 10억 배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덧붙이고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 미개발 그 유전이 3군데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 탐사권을 얻었어요. 네, 광구 개발권을 얻었죠. 그렇죠. 그게 탐사권이죠. 네. 탐사권을 얻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광구에서 35,000배럴씩 나온다고. 이 빛나는 상상력. 네. 35,000배럴씩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 가정력.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신 분은 허경영 총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외국 언론에서 뭐라고 평을 했냐면 자주개발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나오는 비율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체 사용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나올 석유를 예상해 갖고 이렇게 자주개발률을 계산하는 나라는 없다. 당연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2014년은 정권이 끝난 차기 정권에서 있을 일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MOU 맺은 것은 완전히 그 자위 외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주 기자 너무나 얘기는. 당연한 거고 이건. 그런데 이제 나머지 3군데 탐사권, 그러니까 이 MOU 맺은 게 2009년도에 또 이라크 바지안 강구 얘기가 나와요. 네. 2009년 12월에 대단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그러면서 바지안 강구에 MOU를 맺었다. 네. 지금 석유공사 가서 캐고 있습니다. 네. 캐고 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지금 석유공사가 이것 때문에 부실 위기에 몰려 있어요. 바지안 광구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 석유공사가 예. 그런 식으로 개발권이라고 MOU 체결해가지고 파서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없죠. 아니, 예. 석유 캔다고 안 하고 조개나 캔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 탐사권 3군데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한 군데 보도를 해요. 네. 3군데 탐사권을 얻은 것은 실제로 허구였다라고 대놓고 까는 언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뭐 그 MOU 맺은 거에 대해서 난리 폈죠. 실제로 그 내용을 갖고 들여다보고 이제 뭐 제가 기자하고도 통화를 좀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준비도 하시네요. 아 준비해요. 감옥 갈지 모르니까. 아니 그렇게 네. 안 하던 짓 하면 감옥 가요. 아니 그래서 보세요. 3개 미개발 유전 광구에 대해서 탐사권을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여기는 이라크 그 UAE에서 1970년도에 경제권이 없다라서 포기한대요. 3군데 다. UAE한테 노란한 거라니까. 노란한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 지금 석유공사는 가갖고 UAE 측이 제시한 과거 자료 70년대 경제성이 없다라고 포기한 그 내용은 없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조사했었다. 당신들이 와서 탐사를 하면 여기서 석유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자료를 주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MOU 맺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광파기가 힘이 드니까 미개발 광구 3개의 탐사권도 얻었다 그러는데 그 탐사권을 얻은 광구는 이미 70년대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한대요. 알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사기네. 알고 갔는지. 당한 거는 알고 당했는데 모르고 당했으면 당한 거지만 이거는 알고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냥 광고를 위한 사기를 친 거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인터내셔널 호구란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UAE한테 MOU를 맺는 조건으로 UAE가 보유한 600만 배럴 이것을 3년 동안 우리가 공짜로 비축해 줄 수 있는 약속까지 했어요. 아, 공짜로 600만 배럴을 당신들 석유를 우리가 비축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얼마의 그 석유를 그 아랍 석유를 비축해 주냐면 3,600만 배럴을 비축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1,000억 정도의 수익이 나와요. 그런데 이 600만 배럴을 3년 동안 해주면 이게 한 400억 정도 돼요. 400억. 400억 정도를 UAE에다 공짜로 줘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수익 450억을 포기하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600만 배럴을 우리가 공짜로 3년 동안 비축해 주겠다. 내가 10억 배럴을 확보했다는 말 한마디를 TV에 나와서 하기 위해서. 예. 우리 각하께서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긴 하지만 예. 마음은 넓은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통이 크시니까 자기 돈이 아닐 때는 통이 굉장히 크세요. 네. 그러면서요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더 나가면 더 나가요. 어디까지 600만 배럴을 예? 그냥 우리가 비축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사시 우리가 쓸 수 있고 전략 비축유 구매 비용 7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라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해요. 뻥을 친다고? 예. 그런데 석유공사 측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축기지 원료는 비상상황 때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제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석유공사는 여기 26을 또 매겨버린 거야 각하한테. 이 공사 이 실무자 애들은 그냥 각하의 호연직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MOU 맺고 3개 다 주고 있는 탐사권 얻고 거기에다가 450억 원을 얹혀주고 온 거예요. 그 모든 게 오로지 본인이 이런 일을 해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꼼수는 450억 원을 아랍에서 제가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450억 원의 수익을 아랍에미레이트가 봤어요. 근데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는 회계나 이런 게 깔끔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450억은 반띵해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저도 거기 한 표. 예. 우리가 이거를 설사 각하가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 그 개발 국가에다가 그 자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체로 반띵돼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 아니에요. 450억의 수익을 보았다. 라고 한다면 단순히 광고뿐만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450을 얹혀주고 끝나고 그냥 호구로 된 게 끝난 게 아니라 또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만 호구고. 각하가 다 그렇게 맞아. 각하를 헛소리하시면. 근데 이게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아닌데 우리가 잠시. 아니 이게 제 재판에 아무 영향 미치지 않겠죠? 아니 이미 다 판결문을 써서 봉투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봉투 살짝 뜯었고 더 이게. 아니 근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각하 혼자 10억 배럴 이미 확보했다. 이거 조중동이 모르고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쁜 새끼들인 거야. 다 알면서도. 지들도 뻔하게 알면서도 사기치는 거 아니야, 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 광고 중에, 푸틴하고 계약한 거 있었어요. 2000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천연가스 직접 들어오겠다고 선언한 거. 예. 근데 동해로 바로 땡겨온다고. 아니 북한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서해로. 그래서 제가 캄차카 반도에 있는 거 그거. 예, 캄차카 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북한 영해나 북한 영토나 영해를 통과해야 되는데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오냐. 강의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벙쩍거리면 어떻게 가져오지. 그래서 각하한테 이걸 속은 겁니다. 어쨌든 이 자원 외교 쪽은 말이죠. 이때까지 자원 외교라고 말해서 우리가 뭘 받은 적이 없어요. 또 뭐가 있다 어디라고요 아까? 카메룬 다이아몬드. 카메룬 다이아몬드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천연가스로 넘어갑니다. 아까 지금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UAE 또 생각나는데 거기 토탈이라고 하는 메이저도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탈 붙어 있죠. 거기가 프랑스 회사예요. 프랑스 회사입니다. 그 걔네는 자기들 재계약 한다고 이미 말했어요. 확정됐다고. 그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국가 정부 부처에서 불어를 잘 몰랐겠죠. 옛날에 자원 외교한다고 해서 뭐 철광석이니 석탄이니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런 보고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90%가 가짜입니다. 국권 앞에 들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99%가 가짜입니다. 이 자원 외교 거의 가짜입니다. 지금 2008년 이후에 이 정권 들어가지고요. 230여 개 업체가 자원 외교한다고 그 사업 목적에다가 자기 자원 개발한다고 넣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가 생겼어요. 그 수익을 내고 있는 데가 230개 중에 23개도 안 됩니다. 10개도 안 됩니다. 자, 카메룬으로 갈게요. 카메룬. 네, 우리나라 미얀마로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2010년 12월 17일입니다. 2010년 12월 17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외교통상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요. 우리나라 CNK 마이닝사가 대표는 오덕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덕균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카메룬 CAPAM 정부기업과 공동으로 카메룬 동남부에서 다이아몬드를 개발했는데 개발권을 획득했는데 매장 추정량이 최소 4.2억 캐럿입니다. 4.2억 캐럿은 좀 상상이 안 가는데 4억 캐럿이 뭐냐면 우리 그 전 세계에서 다이아 생산량이 1억 7천만 캐럿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습니다. 굉장한 얘기였는데 CNK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그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우리 박영준 그 오른팔 있죠. 형님 오른팔. 예. 왕차관. 주식경제부 2차관이죠. 그렇죠. 왕차관이죠. 우리 그 이상득 형님의 보좌관을 오래 하다가
서울시장 때부터는 이명박 형한테 이렇게 또 붙어가지고 서울시장 때는 뭐랬죠? 서울시장 정무부 시장은 아니었죠. 정무부 시장은 아니었는데 그때 와가지고 캠프를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대권 행보를 깔았던 사람입니다. 선진국민연대를 만들고 지식경제부 2차 간호를 갈 때 그때 당시 이미 그 박용준 차관은 네. 자원 외교를 전담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 2차 간호 간다라고 선언하면서 갔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 차관이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보도자료가 나오기 한 6개월 전이죠. 민간 고위급 단장으로 탄자니아 카메룬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기업이 다이아몬드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카메룬에 가서 그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외교통상부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CNK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상장사인데요. 주가가 연일 상승하죠. 1,000원대였는데 그 작년 12월에는 그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1,000원대였는데 2, 3주 만에 17,000원까지 뜹니다. 그러자 CNK 인터내셔널에서 자사주 29억 원어치를 갑자기 팔아 제낍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죠. 누군가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죠. 전형적인 주가 조작입니다. 이 자원 외교가 그거로 바로 연결됩니다, 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이번에는 이 금융사기단 정권 같아 진짜. 옛날에는 조직폭력단 정권 같았는데. 네. 모든 게 재테크로 연결될 때 모든 게. 그렇죠. 제가 그 자원외교 넘어가기 전에 그 중요한 지적인데 시모텍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그 나무 이코티, 시모텍, 그다음에 제이컴. 여기 이제 전종화 대통령 조카 사위죠. 네. 조카 사위가 있는데 그 얘기를 정부 부처의 정보 라인의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네. 이번에 전종화로 그 주기자하고 주기자 뭐 주진우 기자입니다. 주기자하고 이 전종화 관련되어 있는 측근 비리, 이 금융 사기, 내 이번에 제대로 터뜨린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술들이 취해서 정 의원님 BBK로 족합니다. 그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내년 5월입니다. 부인을 안 해요. 부인을 안 하고 지금 아니고 지금은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디서 얘기했냐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꼼수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면 족하고 이 건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끝난 5월에 완전히 힘 빠질 때 그때 하십시오.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다 봐가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UI에너지나 CK 인터내셔널은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주가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 성과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개미들은 다 피해를 봅니다. 오덕균이라는 사람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원에서 목욕탕 하던 사람입니다. 목욕탕 하던 사람인데 카메룬에 가서 금을 좀 사오긴 했나 봐요. 예. 이 양반이 그 목욕탕 사업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그 배우자 정 씨 명의로 청주에서 단란주점을 해요. 그러다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금괴를 사오다가 얼른 죽어 아주 금을 사오다가 그 미립국 하다가 밀반입하다 걸려가지고 외국판 거래법으로 처벌도 받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그것도 전 세계 매장량, 전 세계 생산량의 2-3배짜리 광산을 개발했다고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거 앞전은 바람은 다 박영준 차관이 해주고요. 외교통상부가 나서서 무슨 이런 강아지 같은 이런 보도 자료를 내요. 그래서 누군가는 빨대로 쪽쪽 빨아먹고 나중에는 쭉 떨어집니다. 그때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브리핑을 합니다. CNK 마이닝의 부가가치 창출은 300배 이상이 될 것이다. 무슨 300배야 이라는 게. 진짜 갖다가 3대씩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예, 이게 그래서 모든 게 결국 금융사기단 기법과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서 카메룬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얘기를 했는데 버마로 갑시다. 미얀마인데 미얀마가 버마였었죠. 네, 버마입니다. 원래 버마죠. 네, 버마로 불러줘야 돼요. 버마로 불러줘야지.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를 측정할 때는 4C라고 합니다. 4개의 C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클래리티, 클리어의 명사형입니다. 영어 강사 실력 나오네. 클래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 투명도죠, 투명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롯은 크기. 세 번째 칼라, 색. 그 마지막에 C는 컷.
이 잘라진 면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다이아를 사실 때는 우린 평생 살 일 없지만 4C를 유심히 좀 봐주시길. 다이아가 없으면서 뭔 그런 말을 해. 아니 이게요. 그 전에 수능 시험에 나온 그 지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강의할 때. 쓸데없는 것은 많이 알아요. 하여튼. 근데 이제 미얀마로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네. 경향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전 개발업체 관찰 필요. 주 버마 대사관이 총리실에 보고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나오냐면 이영수라고. 스타야 이분은. 스타예요. 스타 그냥 뭐지? 이분 스타야. 우리 매회 나오고 있어. 영수형 한번 부르세요. 예. 아니 이영수라고 하면 누구냐면 지난번에 우리 우재창 민주당 의원이 신삼길 저축은행 명예회장 불법 자금 24억 원이 이영수를 통해서 작년도 한나라당 전당대회, 올해 한나라당 전당대회 흘러 들어갔다. 네,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라고. 그렇죠. 이제 홍준표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흘러간 듯한 얘기를 했죠. 그래갖고 또 한 기자가 홍준표한테 물어보니까 너 이러다 맞는다? 그렇죠. 이게 그 사건입니다. 네. 그때 나온 사람이 이영수인데 이 사람이 한나라당 전 청년위원장이고 지금 현재 내년 대선을 위해서 조직관리 또 해외 조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고 있는 회사가 KMDC인데 어쨌든 우재창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고발을 해놓은 상태야. 고소 고발은 빨라요 이분들이. 빨라요. 그리고 그 불법은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오늘 기사가 뭐냐면 KMDC가 버마에서 지하 해상가스전, 네. 해상가스 원전 그러니까 탐사 개발권을 따냈다. 네. 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좀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KMDC라고 하는 회사는 만들어진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회사인데 MOU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탐사 개발권을 범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박용준 또 차관이 이 문제를 갖고 대우라든지 이런 큰 회사를 옆에 끼고 존경스럽습니다. 박용준. 탐사 개발권의 콘소시엄 회사로 가는데 KMDC는 만들어진 지 9개월밖에 안 되는 이 회사를 거기다 끼워놓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두세 차례 가다가 다른 대형 회사들은 빠지고 KMDC 이영수가 탐사 개발권을 따내죠. KMDC를 지금 가보면 마포에 사무실에 있는데 아줌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저씨 한 분이 자기가 과장이라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아줌마보다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마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을 옮겼고 연락이 안 되니까 버마에 있는 사무실도 유령 사무실, 여기 마포에 있는 사무실도 유령 사무실입니다. 그럼 KMDC는 도대체 이 탐사 개발권은 실제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세계 유수 업체 우리나라 지금 누가 나가 있냐면 대우 인터내셔널이 2000년 초부터 해갖고 2013년도에 상업 개발이 완료되는 게 지금 13년째인데 여기 4조가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2조가 들어갔고 앞으로 2조가 들어가고 중국 회사들도 여기다 지금 투자를 했죠. 그게 이제 미얀마 바다에 있는 A1, A3 광구예요. 여기는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4조 정도 들어간데 KMDC는 자본금 16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여기서 계약을 맺은 거죠. 맺고 어디를 맺었냐면 해상 A5, A7, 그 다음에 M5, M6, M15, M16 이 광구를 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업계에서 비판하는 게 박용준 차관이 있지 않았으면 특혜가 있지 않았으면 이 개발권을 따낼 수가 없었다. 따내고는 지금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돈은 다 끝났겠죠. 없죠. 거래가 다 끝났어요. 거래가 다 끝났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주 기자가 얘기한 이 사람들 탐사 개발권 계약서를 들고 증권가 주의를 지금 배회하고 그렇죠. 있어요. 이걸 펄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코스닥 업체나 상장 업체에 어떤 호재가 될 만한 주요 이슈나 뭐 이런 개발권, 계약권, MOU가 예. 여기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들고 다니면서 요 문제를 갖고 이제 또 우리 그 시모텍 주가 조작에 참여하려고 했던 분에게 제가 또 물어봤죠. 이걸 갖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이냐 그랬더니 KMDC가 실질적으로 엔젤 펀딩을 받는 게 1차적인 과정을 펀드를 받는 게 1차적인 과정일 수 있고 네. 펀드를 받았고 자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코스닥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기업을 하나 인수할 것이다. 그렇죠. 5억에서 10억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인수함과 동시에 인수하기 전서부터 미리 주식은 그 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확보해놓고
인수를 전후로 해서 KMDC하고 합병을 하면서 이 회사가 버마의 해상 가스전을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박모식이 차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흘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대폭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 옵셔널 벤처스도 네. 똑같죠. 이번에 시모텍 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래서 이번에 BBK 수법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네. KMDC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권이 지금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고 정권이 2년 차 남았을 때 이게 급속하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재테크가 이 정도 갖고 우리가 재벌 반열에 들어갈 수 없으니 마지막 치고 빠지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전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저희 주장이 예. 그냥 비유가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네. 정치를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금융 사기단이 맞아요. 네. 네. 모든 게 끝에 가면 다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아니 그리고 아까 뭐 LK 이뱅크, BBK, CM, KMDC, 뭐 CK 마이닝, 영어 졸라게 좋아해요. 예. 네? 그리고 복잡해. 졸라게 복잡해서 기억이 안 남아. 그렇죠. 이게 수법이에요. 기억이 안 남아 도대체. 이름을 그리고 금방금방 바꿉니다. KMDC 다음번에 가면 K5DC 막 바뀌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KMDC를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이 오늘 지적을 하면서 실제로 주한 버마 대사관이 국무총리실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게 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권해준 거죠. 왜냐하면 버마 현지에 가봐도 사무실이 없고 여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접촉도 안 되고 자기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해상 가스전을 계약을 맺었는데 MOU도 거치지 않았고 그런데 총리실에서 이것을 받고 이제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총리실에서 이 제안을 받고도 실질적으로 고위 간부 및 직원 4명이 버마를 방문했지만 KMDC를 조사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 KMDC도 자원 외교의 선두주자라고 하고 있는 박영준 차관이 관여를 했었고 박영준 KMDC는 들어갈 수 없는 업체입니다. 거기를 놓아서 컨소시엄을 묶어서 버마 해상 가스전 이 개발에 참여를 했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다른 데 다 제치고. 그리고 여기는 이 계약서를 들고 여의도 증권가 주위를 지금 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모텍 시모텍이라든지 제이컴, 나무 이코티 이것 플러스 제2의 다시 여의도에서 금융 사기 사건에 중심에 쓸 수 있는 첫 출발점인 거죠 지금. 네. 첫 출발점인 거죠. 그러니까 네. 금융 사기를 한번 치려고 하는데 소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소재를 지금 개발건으로 잡아냈는데. 그게 참 성실한 게요. 그냥 이렇게 딸 것이다라고 이게 이제 각하보다 한 수입니다. 각하는 MOU를 맺었는데 10억 배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터트려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서 계약은 따내긴 따냈어요. 그거는 이제 상대방과의 또 거래가 있겠죠. 예, 근데 계약을 따냈는데. 이거 개발하려면 15년 걸린답니다. 아무튼 상대방과 거기에 뭘 던져주고 이미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빼먹는 수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요새는 보니까 아예 자기들이 소재를 개발해내. 네. 아예 소재를 개발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쭉 해왔던 금융기법. 네. 주가 뻥튀기 해가지고 먹고 치고 하는 그걸 돌려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성실해서 써도 금융사기에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연구 개발. 금융사기의 가장 좋은 소재로 지금 자원 개발 석유, 금, 천연가스 이런 거를 갖다 쓰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주위에서 이제 사기친 사람들이 수가 낮았어요. 신안 앞바다에 보물섬을 그리고 주가가 폭등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름도 영어로 써 KMDC 외국에 있는 버마.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나오면요 버마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관들 만납니다. 얘네들이 진짜 소재를 스스로 발굴해내고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주가를 뻥튀기를 하고 먹고 튀고 이런 사이클을 자기 사이클을 돌리는데 그 사이클에 보면 항상 이 각하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있나 몰라요. 얼마나 신기해. 이런 자원 개발 사기는요 아주 쉬운 게 제가 이제 94년도에 캄보디아를 들어갔어요.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지점장들이 8명이 모여서 캄보디아 금강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들어갔더니 캄보디아 이제 왕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180명인데 그때 당시에 180명 중에 150명이 지병수배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갖고 그 왕회장이라고 하는 현지 브로커가 있어요. 거기서 한국에서 하와이로 도망갔다 하와이에서 캄보디아까지 온 사람이죠. 왜 하와이에서 왔냐면 캄보디아의 난민들이 다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난민들 수용소가. 근데 그 사람들하고 친해졌고 이제 캄보디아에 다시 들어온 거죠. 금강 개발권을 따냈다 그래갖고 왕회장을 통해서 그 나라 산자부 장관을 만났는데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와요. 당신 장관 맞냐니까 장관 진짜 맞아요. 3일 있다가 장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바뀌었대. 장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지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가서 장관을 만나면 실제로 이 독점 개발권을 따낸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KMDC 같은 경우도 이 계약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짝 눈먼 투자자들을 버마에 한번 데리고 갔다 오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거죠. 캄보디아나 버마에서 이런 거 따고 싶은 사람 연락 주세요. 15개씩 따줄게. 제가 자원개발 관련 기업 그래도 이렇게 성과가 없을까. 아까 230개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2년 만에. 그래서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을 찾아봤더니 몇몇 SK에너지나 뭐 LG 같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큰데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과가 있나 없나 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하네요. 성과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상득 형님이다. 물어봤더니 아프리카 12개국 순방 23차례 정상회담. 총 29만 4,883km 강행군. 이건 마일리지로 그대로 쌓였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 외교. 네. 자원 외교로 성과를 포항에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3년 동안 외국을 그렇게 돌아다니셨는데 형님 예산으로는 1조 원 가까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네. 외국을 다니는데 성과는 포항 앞바다에서 내고 있는 이게 유일한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많던 자원개발회사는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아니 근데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이 정권의 트렌드 같아요.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고 마다가스카르를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전화가 마다가스카르를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쉬우면 좀 안 걸리잖아요. 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남아공 옆에 있는 큰 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 처삼촌이 쌀린데 곧 들어온다. 만나볼 의향이 있냐? 그래서 왜 만나냐 그랬더니 마다가스카르에 최근에 20억 배로의 유전이 개발했는데 그래서 그거 중국과 일본이 들어갔는데 아니 이제 각각에서 직접 하시니까 밑에 애들은 다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원외 위원장이고 별 힘도 없는데 이렇게 무슨 얘기시냐고 요즘 꼼수로 뜨고 있는 분인데 돈 있는 줄 알고 마다가스카르 가가지고 바오밤 나무나 보고 오세요. 그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거 이제 일단 각각에서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거 보고 이제 그 최고의 기법을 각각에서 보여주시니까 먼저 시연하시잖아요. 시연하시고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하수들이. 그래서 우리 꼼수 듣는 분들도 주위에서 혹시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자원개발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어머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 들으시면 곤란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정말 좋댔어요. 아니 이런 거 같더라고. 8월 24일 이전에 거취 표명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런 거죠. 먼저 전문가. 제가 오세훈 시장 또 전문가로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이거 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차피 순교자 하려고 그랬는데 순교자를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밝혔잖아요. 순교자 하려고 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순교자 모델이 안 나오는 거죠. 십자가에 못 올라가. 십자가 우리가 뺏어버렸잖아. 못 올라가게 생겼어. 그래서 서울시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 최고의 조시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엄청난 빅 엿을 스스로 먹은 거예요.
셀프 빅녀. 셀프 빅녀스. 이제 관둘 수도 없어.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최악이 서울시장 그 시정 질의할 때 그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영진 의원과 공릉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문상무 시의원이 물어봤대요. 네, 직접. 그러면 그 제가 시키면 이제 바로 뭐 그 물어보니까 당신 선언해라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직을 4년 동안 충분히 수행할 것을 선언해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끝까지 완주할 것을 끝까지 선언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관둘 생각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못 관둡니다. 이제는 못 관둘 것 같아요. 네. 못 관둔다는데 한 표 던집니다. 그럴 것 같고요. 저는 네. 이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저쪽하고 붙을 때는 단선 조직으로 그러니까 단선으로 붙게 되면은 늘 수가 서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서울시의원들은 뭐를 제안해야 되냐면 지난 4년간 그리고 이번에 그 수해가 난 걸 보니까 지난 1년간 오세훈 시장이 운영했던 행정은 전시성 행정이고 이 행정에 들어갔던 투여됐던 돈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에 전면적 감사를 요청한다. 해갖고 뒤통수를 다른 거로 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뒷돈 빠진지 대놓고 조져야 돼요. 뒷돈 빠진 게 있으면 이것은 형사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이제 확 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무상급식을 확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장렬히 전사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질 건 뻔하니까 뚜껑도 못 열어. 33% 안 나와 절대로. 뚜껑도 못 여는데 근데 이제 이 꼼수가 다 이제 폭로됐기 때문에 순교를 못하고 계속 가야 된단 말이죠. 핑계를 졸라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야. 오늘 그 동아일보 보니까 말이죠. 이쪽 진영의 그 전략을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당일 투표 때 오전에 보수층들 한 20% 투표율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진보 진영에서 애가 달아가지고 그렇죠. 오후에 다 투표하러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33.3%를 넘기고 까면 결국 과반이 넘지 않겠어요? 예.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략기획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야, 저 그리고 또 정봉주 17대 의원께 이렇게 질문을 던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그 기왕이면 투표를 해서 과반 넘겨가지고 그 진짜 빅엿을 안겨야지. 왜 그 투표하지 말자고 하느냐?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지금 한나라당 전략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17일, 18일쯤에 구전을 통해서 나오는 전략입니다. 왜 민주당 지지자인 척하면서 우리가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괜히 우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3분의 1 넘어가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게 7, 8일 정도 남겨뒀을 때 그쪽 진영에서 퍼뜨리는 소문입니다. 그렇죠. 그 전략이죠. 그 전략이죠. 100%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20% 넘지 않게 해서 무조건 이번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20% 안 넘어갑니다. 15%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쪽에서 도화 전력이 참여해서 반대하자.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참여해서 반대해야만이 무산시킬 수 있다. 이거는 한나라당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게 뚜껑을 못 열고 끝나는 거예요. 오세훈한테. 그렇죠. 완전한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33.3 지더라도 그거는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넘긴다니까. 그리고 당일날이요. 당일날 11시 반서부터 문자가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다.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참여해서 반대하자. 그렇죠. 보도 나옵니다. 보도 나오고 조중동에서 나오고요. 그렇죠. 아까 그 댓글 부대 있잖아요. 그 친구들 그날은 문자 부대로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혹은 야당 지지자인 척해요. 그렇죠. 야당 지지자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거부 전략을 했는데 실패한 것 같다. 이미 투표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트위터도 막 떱니다. 이제 보시죠. 그러면 참가해서 반대하자. 이거 한나라당 마지막 전략입니다. 절대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무조건 정봉주 믿고 투표 참여하지 말고. 감옥에 있어. 정봉주 믿고. 그때쯤 나 감옥에 있나? 하여튼 이 무상급식 투표는 신경 끄세요 그냥. 그럼요. 신경 꺼. 근데 신경을 꺼야 되는데 그 화가 나는 게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막 쓰지 않습니까? 뚜껑 못 열고 나서 그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해요. 돈 뺏어야 돼요. 저는 당연하죠. 집 앞에서 서 있다가 돈 주머니라도 털고 싶은 자기 돈 아닌데 돈 다 뺏어야 돼. 우리 꼼수 청취자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이후에 24일까지 주위에 있는 분들 5분들에게만 투표를 참가 안 해서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개봉도 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시면
15% 넘지 않습니다. 15% 넘지 않으면 이것은 철저하게 꼼수, 그중에서도 정봉주 역할이다. 당 의원들 90명 위에 뛰어와도 소용이 없어 이게. 내 혼자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꼼수에 가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막 당 지도부 얘기가 무척 많아요. 당 지도부. 이제 내가 지도부야. 곧 당대표야 이게. 곧 감옥 갑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좀 잠깐. 책 광고예요? 아닙니다. 참 그 책이요. 우리 나는 꼼수다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너무 잘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봐주셔가지고 1쇄가 넘어갔습니다. 다 팔렸어요. 드디어 1쇄가. 그럼 돈을 좀 버는 거예요? 1쇄 넘어가면? 뭐 추가적으로 뭐 있지 않겠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가야겠네. 예, 그럼요. 6천원짜리 생선. 예. 오늘 밑에서 마늘 보쌈 먹을까요? 자, 그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죠.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이 세 사람이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뇌물을 줬는데 그 당시 대화 내용들이 다 녹취가 됐다. 사실 이 세 사람이 녹취된 것보다도 더 걱정하는 게 뇌물을 준 순간 북한에서 이걸 촬영을 했다는 촬영을 했다는 요게 공개가 되면 좆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한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 통하는 분을 만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하를 절대 음해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어디서 이런 낭설을 갖고 나한테 음해하려고 그러느냐. 참 뭐 지난주에도 어버이연합. 그 얘기는 또 저쪽은 또 주진우 기자 전문이에요. 또 이 보수단체 돌리는 거. 다음에 얘기할까 그것? 왜 또 시켜? 저쪽 얘기가 신빙성인데 이제 우리 김영민 교수는 정보를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고. 최근에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이 됐다가 이쪽에서 꼬랑지를 내면서 급속도로 완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도권을 완전히 줬어. 지금. 완전히 줬고 무언가 들쳐지면 심각한 아킬레스건은 저쪽에 잡혔다라고 하는 느낌이 요즘 남북관계, 북미관계 흐름을 보면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원하는 대로 가고 있죠. 우리가 물꼬를 트는 게 아니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육자회담도 우리의 명분을 살려주지 않고 명분과 무관하게 육자회담을 북한 측이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는데 이 남측에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뭐 잡혔다. 일본말로 인옥구리 잡혔다. 영어로 아킬레스건 잡혔다. 우리말로 약점 잡혔다. 지금까지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봉주 의원의 다양한 3개 국어 표현이었습니다. 참 얕어. 참 건방지구만. 자 그러면 우리 나가야 될 때가 됐죠. 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이제 혼자 대량도로 매달려 있어야 돼요. 최악의 상황. 자기가 꼼수를 썼는데 십장을 치운다는데 그건 못 치웠어야지. 대량도로 매달려 있어야 돼요. 이제 좆된 거죠. 이렇게 꼼수를 쓰다가 자기가 넘어가가지고 좆된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수습이 안 돼. 저희가 녹음하는 스튜디오로 떡 케이크를 보내오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저희 로고송 2개가 추가됐습니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클래식 버전으로 하나 생겼고 다음 주에도 정봉주 의원의 호탕한 웃음과 깔때기 이론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는 예고를 못 드립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거는 해야죠. 하긴 할 거예요. 방송 의료보험 민영화. 이건 꼭 하고 가야 돼요. 구속 특집 방송 하게 됐지. 그렇죠. 구속되기 전에 뭘 할지는 지금은 결정할 수가 없고. 영포 빌딩도. 영포 빌딩 그 비자의 카드. 영포 빌딩 있는 거 다 쏟아버려. 영포 빌딩 옆 보신탕 집입니다. 자 다음 주가 이제 목요일 8월 18일 목요일에 녹음인데 10시에 선거 공판이 있고 11시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11시면 이제 기사 뜨고 우리 또 그 미거스 회원들이 미래 권력들 회원들이 8시부터 가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어떤 또 다른 변호사가 대법에 확정되기 전에 그 여권을 만들면 1년짜리 만들어줘요. 그 1년짜리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갖고 이 집행을 피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웃지도 않고 정색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나가 있으려는 거 어떻게든 여권을 만들어갖고 이게 무슨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울더라도. 울긴 하시잖아. 우는 것보다 떨고 있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릉동,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기반으로 한 정봉주 의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 On the uprise. So frustrated.